지난주 엄청난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14회였는데요. 지용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 용의선상에 오른 효원과 사람들. 사실 한지용은 죽기 직전 바로 목밑까지 몰려온 자신의 실체 공개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희수와 서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경고의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네요. 하지만 끄덕없던 두 여자 희수와 서연. 절대 혼자 이대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두 여자의 약점을 가지고 흔드는 한지용. 이제는 약간 추잡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서로에게 많이 기대고 있는 두 사람, 희수와 서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희수에게 힘을 내라며 키다리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서연. 하지만 지용에게 이미 서연의 성 정체성을 알아버린 희수는 오히려 힘을 주기로 합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이렇게 효원가 내에서 진짜 내 편이 생긴 걸까요? 한편 일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모아두는 메이드들. 몰래 주집사는 성태의 폰을 훔쳐보는데요. 어딘가 이상해서일까요? 성태는 무엇을 검색한 걸까요? 어렴풋이 보이는 글자는 독가스 주입 혹은 가스 주입 방법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성태의 짓일까요? 수역의 약혼식 전날, 즉 자신이 사망하기 전날 홀로 졸피디 수면제를 바라보고 있는 한지용. 자신이 드디어 갖게 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잠도 오지 않는 걸까요? 같은 시간 성태 역시 천둥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서연과 희수도 한지용을 끌어내리기 위해 최후의 방법까지 생각 중입니다. 이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서연은 형사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쓰러져 있던 희수를 병원에 옮긴 서연을 알게 된 백 형사. 그날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는데요. 당시 지용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희수는 고통스러워하며 계단에 있었다는 서연. 이후 누군가 실내로 들어오는데 바로 성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형사에게 효원가가 휘청거리는 걸 보고 자신은 더 이상 말해줄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지용은 자살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는 서연. 현재 추락 중이던 사람을 굳이 누군가 죽일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곤 형사가 나가자 바로 자신의 사람 변호사를 불러들입니다. 서연의 편에 선 변호사는 그렇게 효원 법무팀장으로 복귀를 하고 한지용 사건에 대해 빠르게 처리하겠다 말을 하는데요. 역시 서연과 변호사 무언가 답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백 형사는 서연의 방에서 나와 진호의 방으로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성태와 연락을 하는 듯한 진호. 누군가에게 절대 못 찾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태를 숨겨준 걸까요? 형사는 성태에게 비싼 티켓을 진호가 구해준 사실을 말하자 갑자기 자신이 성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핑계치고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오히려 이건 성태를 감싸기 위함이 아닌 서연을 감싸기 위함처럼 느껴집니다. 행여 서연이 성소수자임이 소문이 난다면 진호 자신이 성소수자라 거짓 결혼을 했다라고 할 계획일까요? 한편 지용이 죽고 난 후 희수는 충격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현실에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매일 밤 지용이 죽던 날이 너무 생생해 잘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희수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가 제일 충격적이라 말을 하는데요. 새롭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희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진료가 끝이 나고 병원 밖으로 나온 희수는 주차장에서 몰래 자신을 감시하던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백 형사는 모두가 수상한 가운데 자살을 했을 거라는 서연의 말이 자꾸만 맴도는데요. 지용의 장례식 날 영상을 보게 된 백 형사. 하준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그런 하준이를 달래주는 건 수혁이 뿐인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백 형사의 예감대로 희수가 정말 기억상실이거나 범인인 걸까요?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었네요. 한편 엠마 수녀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녀복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된다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수업임을 전하며 온전히 자신의 것을 가지라 말을 합니다. 엠마 수녀는 이렇게 현실을 떠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효원가 안에서 지용이 죽고 난 후 순애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잘 키워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을까요? 어딘가 많이 괴로워 보이는데요.
노덕이를 찾은 순애는 노덕이 새끼가 아닌 알이 부화한 것을 보고 실제 자식이 아니지만 잘 키우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회장 역시 지용이 죽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데요. 자신이 잘 돌봐주지 못함에 미안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야 자신들이 돌봐주지 못함에 미안한 걸까요? 어찌 보면 지용이 이렇게 된 건 한 회장 때문이 가장 크겠네요. 한편 성태의 방에선 수상한 약병이 발견되었는데요. 역시나 성태가 검색했던 독가스 유발물질이었습니다. 메이드 사이에서 소문이 이미 나기 시작한 것 같아 걱정이네요. 한편 하준이에게 와플을 주는 희수의 모습을 본 자경은 어딘가 희수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준이는 엄마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눈치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경은 집 밖으로 나오다 지용이 약을 부탁한 메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메이드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받아달라 부탁했었는데요. 역시나 지용이 자살을 한 것일까요? 하지만 자경은 지용을 누군가 죽였다 생각합니다. 희수를 찾아온 자경. 지용이 죽던 날 사실대로 말해달라 말을 하는데요. 희수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아는 자경. 왜 자신까지 속여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용을 죽였냐 묻는 말에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태와 통화를 했던 진호는 사실 정말 성태가 죽였었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성태는 지하 벙커문만 열어줬을 뿐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말을 합니다. 한편 엠마 수녀를 찾아온 형사. 희수가 지용이와 함께 있었다 말을 하는데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엠마. 엠마는 사실 지용에게 자수를 하라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인데요. 다음날 아침 지용의 전화를 받은 엠마. 이제 모두 끝났다며 자신은 떠나겠다 말을 한 지용.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파티 당일 지용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용이 보이지 않자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보는데요. 바로 성태입니다. 성태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며 엠마에게 같은 차에 지용이 있다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 형사는 바로 효원가로 향하게 됩니다. 무언가 번쩍인 걸까요? 가던 중 국제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바로 성태입니다. 자신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지하 벙커만 열어줬다 말하는 성태. 성태는 왜 지하 벙커를 열어준 걸까요? 효원가 안에서 희수와 마주한 서연. 희수가 거짓으로 기억 상실을 했다 연기한 것을 눈치챘는데요. 희수는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사고가 있던 날 희수는 서연이 소화기를 만지고 있는 걸 본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키다리 언니 같은 서연을 자신도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효원가를 떠나려는 희수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지용이와 하준이의 사진으로 가득했는데요. 원래는 미자 사진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언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 시각 효원가로 찾아온 백형사. 지하 벙커를 보고 싶다 말을 합니다. 지하 벙커로 향한 백형사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그곳에 이미 앉아있는 희수. 희수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백형사는 희수가 죽였냐 물어보는데요. 희수는 자신이 죽인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도움을 못 주겠다 당당히 말을 합니다. 이게 희수의 큰 그림일까요? 그 시각 주집사는 짐을 챙겨 도망가는데요. 그 모습을 발견한 서연. 주집사는 왜 도망을 가는 걸까요? 뭐가 겁이 나서? 혹시 목격자라서? 엔딩에서 마지막 지용의 사진을 바라보는 희수의 눈빛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눈빛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저 목격자일 듯 싶습니다. 이제 단 마지막 회만 남겨두고 있는 드라마 마인. 그나저나 대체 자살이야 타살이야? 정말 효원과 모두의 속을 알 수가 없는데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건 당일 성태는 진호의 심부름으로 한지용을 죽일 독가스 유발 물질을 구매했지만 지용의 부름으로 지하 벙커만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희수는 지용과 함께 떨어지며 크게 다쳤고 그런 희수를 발견한 서연은 병원으로 급하게 옮기게 되었죠. 또한 자경은 그날 하준이와 미국에 있었고요. 하지만 사망한 당사자 한지용은 메이드를 시켜 다량의 고용량 수면제를 받았습니다. 지용이 죽고 난 후 후회하는 순애와 한 회장의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주집사도 수상하죠. 최초 목격자인 엠마 역시도 용의선상에 올랐었는데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칠삼은 효원과의 몰아가기와 한지용의 자살이라 결론을 지었습니다. 희수가 자신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로 인해 거짓으로 기억 상실을 말하듯 한지용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택한 후 자신을 이렇게 몰아간 효원가 모두에게 복수를 꿈꿨을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손쉽게 효원가를 무너뜨리고 희수와 서연을 구석으로 몰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용은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라 자신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자살이지 않을까 싶네요. 최종에만 남겨두고 있는 드라마 마인.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또 드라마 마인을 보는 묘미겠죠. 광칠삼은 내일 이 시각 드라마 마인 최종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